아마존 글로벌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AGL, 아마존 글로벌 로지스틱스를 사용하시지 않으면은 이제 마진을 뭐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가. 물류비가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하락하다가 이제 작년 11월 달, 2021년 11월 달에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예요. 네, 상하이 운임 지수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물류사를 활용하시면은 그 단가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뭐 일반 물류사 사용하시면 1CBM당 대략 한 350에서 400불 정도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AGL 요율표 대비 한 2배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발 제조하는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글로벌 로지스틱스는 뭐 필수로 사용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 1월 요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네, 이거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셀러 센트럴에서 아마존 글로벌 로지스틱스 프로필에 오셔갖고 이렇게 요금 및 운송 시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중국에서 미국 가는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럽 가는 거, 이렇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도 가능해요. 항공도 우리 창업센터에 계신 분이 사용해 보니까 일반 물류사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해상화물, 네, 해상화물, 항공화물 요율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항공화물이에요. 이제 항공의 항공, 뭐라고 하죠? 공항, 네, 공항이죠. 네, 여기 홍콩 포트, 뭐 푸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푸동에서 ONT8로 가는 게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50에서 200kg이면 대략 킬로그램당 10불. 네. 그 다음에 200에서 300이면 10불. 그러니까 20kg짜리 한 개 보내면 한 200불 정도 하니까 그렇게 저렴한 거는 아니에요. 이제 다만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하니까 조금 편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상화물 LCL, FCL은 이제 컨테이너 단위인데 뭐 현재 우리 구독자분께서 많이 쓰시지는 않겠죠. 네. 자, 요율표를 보시면 상해 항구에서 ONT8, 주로 AGL로 쇼핑 플랜을 짜면 ONT8로 많이 갑니다. 네, ONT8이나 뭐 LGB8 요로 많이 가요. 간혹 가다가 뭐 이상한 곳은 딴데 미국의 내륙 쪽으로 뭐 배정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럼 상해 항구에서 ONT8 기준으로 봤을 때 1CBM당 대략 196불. 네, 굉장히 경쟁력 있죠. 일반 물류사 대비 저는 뭐 한 절반, 많으면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일반 물류사의 CBM당 레이트 안에는 뭐 중국에서 영업을 활동을 하는 물류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관세를 뭐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저렴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셴젠 항구에서도 대략 196불. 네, 텐진항에서는 조금 비싸네요. 247불. 그 다음에 칭다오항에서도 192불. 칭다오가 좀 더 저렴하네요. 네, 그 다음에 닝보항 196불. 그 다음에 샤먼 192불. 네, 이렇게 샤먼, 닝보, 칭다오, 텐진, 그 다음에 셴전, 그 다음에 상하이, 이렇게 항구에서 출발하는 물류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CBM당 뭐 200불이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이즈 요만한 제품을 한 1000개를 제조를 하시게 되면 CBM이 대략 한 4CB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AGL 물류를 활용하시면 상품이 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존 창고 도착도까지 관세를 빼고는 대략 한 8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면 입고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물류비가 나온다 이거죠. 아마존 창고 도착까지 내 상품이 아마존에서 20불에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가 생산 원가가 4에서 5불, 그 다음에 물류비가 1불 이렇게 내외면 내가 20불에 판매를 했을 때 FBA 수수료와 아마존 레퍼럴 피를 빼고 난 다음에 마진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관세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상품이 이제 뭐 현재는 뭐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1월달 요율표를 같이 봤습니다. 네, 서비스 가능 지역은 현재는 중국에서
미국 가는 거, 중국에서 유럽 가는 거 가능하고요. 한국발은 아직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제조사와 제조를 진행할 때 중국에서 수출이 가능한 제조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확인. 네. 이게 뭐냐면 한국은 사업자를 내고 개인 사업자든 뭐 법인 사업자든 관세청에 통하든 아니면 관세사를 통하든 이 통관 고유 번호, 이제 사업자 통관 고유 번호겠죠. 그것만 받으면 가능해요. 이게 거의 모든 개인 사업자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하는 것에 대한 큰 제약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이제 뭐 환급의 문제 때문에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환급의 또는 문제나 뭐 정부에서 해주는 지원의 문제 때문에 수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각 제조사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 수출이 직접적인 수출 AJ를 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대행하는 물류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사 담당자한테 너희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상품 제조 계약을 하기 전에 수출이 가능하냐, 너희가 뭐 라이센스나 면허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AJ를 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AJ는 저렴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관련 각종 서류를 업로드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레터 오브 개런티라고 상품이 이제 인도를 했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수출이 불가능하면 제 경험상 그 서류를 제조사에서 제공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중국에서 수출이 가능한 제조사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제조사 담당자가 친절하고 신속 정확해야 돼요. 네, 이 말은 뭐 쉬운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컨택해서 제조사 담당자가 내가 오늘 질문했는데 뭐 내일 모레 답변 안 온다 이러면 이제 제조 계약을 안 하겠지만 이제 제조를 하실 때 내가 어떤 질의나 질문을 했을 때 신속한 피드백이 오고 그 제조사 담당자가 좀 베테랑이고 좀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AJ를 사용할 때 수출자의 연락처와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조사의 사장을 넣진 않잖아요. 제조사의 담당자를 연락처를 넣으면 그쪽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어떤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류를 이제 상품 검수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 잔금도 치렀어요. 그럼 물류를 빨리 신속하게 스타트를 해야 여러분들이 판매까지 바로 골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 제조사 담당자가 그때부터는 뭐 일처리가 늦는다든가 원래 일처리가 늦는다든가 하면 이게 세워라 내워라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도와드리는 우리 컨설팅 AGL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같이 연락해서 AGL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 담당자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AGL 매니저를 배정을 받고 상품이 이제 제조사 창고에서 AGL 가능한 항구까지 운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물류 그러니까 배가 스타트하기까지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한 달 정도. 그런데 제조사 담당자가 그런 거를 매끄럽게 못 해준다. 그러면 2달, 3달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의료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약품이든지 뭐 총기류 뭐 이런 거 같은 이제 금지 품목 이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힘들다. 네,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조금 힘든 케이스가 있었어요. AGL이 사용하는 이제 뭐 제 경험 얘기지만 AGL이 사용하는 보세 창고가 의료기기를 반입이 불가능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송을 차기가 힘들었는데 뭐 결국에 못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FDA 서류가 필요한다든가 뭐 이런 물품은 제조사 담당자가 우선 잘 알아요. 너희 이거 제조해서 수출하는데 이전에 어떤 서류나 뭐 검역 서류나 이런 거 필요했느냐라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제조사 담당자가 뭐 정말 필요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제출해주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 물류사를 사용하면 그 물류사의
일반 물류사 담당자가 그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비싼 감이 있는데 AGL은 그런 부분을 내가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아마존 글로벌 로지스틱스를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AGL 사용하기가 뭐 저는 이제 몇 번 해봤다 보니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전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